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아져서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늘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연속된 순매수일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1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기록이 있는데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12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환율이 아직까지도 1,400원 위에서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환율에 대한 피크 아웃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히 좀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CPI 지표가 컨센보다는 살짝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은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1월에 발표될 CPI는 최소한 7자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장 미국 시장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낙석 순몰이 올라가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호시적을 발표했죠.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시장,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모두가 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에 하나둘씩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여유를 외국인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납부과 대형주도 최근에 하나둘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이제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밀려왔었던 우리 시장 적어도 4분기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편안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를 가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디에 좀 주목하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섹터로만 본다라면은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50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조 원 뭐 엄청난 규모의 수주 기대감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사 측에서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이제 좀 두고 보자는 식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어차피 나올 거잖아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안 하고 그렇죠.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한 것만 가지고도 그렇죠, 희망을 돌리는 맞습니다. 분위기예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3위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QOQ 대비해서 퍼가 워낙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QOQ 대비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유일하게 2차 전지 섹터이니만큼 이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반도체 특히나 칩메이커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과 주가의 어떤 그 시결의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아니죠. 최소한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반도체 시황이 저점을 찍고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에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이 항상 이 시황의 반도체 시황의 고점과 저점에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앞서 나가서 주가가 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어닝 쇼크가 발표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는 외국인의 순매수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 전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힌트를 흘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리고 이전의 섹터 쪽으로 관심을 좀 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심축은 반도체와 배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태양광 섹터가 어제부터 반등을 좀 해요. 네. 네, 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밀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이제는 괜찮아질까요? 일단은 태양광 섹터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OCI와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마찬가지죠. 모듈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밀렸었던 주가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OCI도 어제장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업황에 상당히 주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동안 이 폴리실리콘 이 시황의 헤게모니는 바로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고 할까요? 이 IRA 법안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히토류까지도 중국산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동안 헤게모니를 가지지 못했었던 OCI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미중 무역 분쟁, 미중 태양광과 이제 반도체 제한에 이어서 태양광 섹터 역시도 만약에 미국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는 IRA 법안과 더불어서 이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 여러분들 퍼가 사가 안 됩니다. 워낙에 싸진 상태에서 이런 주가의 성장의 모멘텀이 딱 던져지는 순간 주가는 어제처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1.95% 정도 강하게 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모멘텀, 어떤 매크로 모멘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OCI 주신 거죠? 네. 예, 태양광 섹터 볕들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주셨고요.